정말 모든 일의 1순위가 저희 가족이 아니라 신우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 신랑은 사이가 멀어질 수밖에 없었고, 원래도 사이가 안 좋은 신우와의 관계는 더 안 좋아졌어요. 시간이 지나도 솔직히 이해가 가진 않았네요. 원래 사이가 좋은 동생과 누나는 다들 이렇게까지 하나요? 각자 인생이 있고 각자 가족이 있는데 말이죠. 신랑은 신우 몸에 좋다면서 한약을 지어주거나 몸에 좋다고 영지버섯에 홍삼에 많은 것을 사서 가져다 줬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뿐인 누나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이해를 했지만 점점 도가 지나친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아니, 저한테도 그렇게 해주지 않았거든요. 제가 아파서 쓰러져도 괜찮아 하면서 말만 할 뿐 스스로 뭔가를 사서 준 적이 없던 신랑이다 보니 서운했어요. 그러다 시어머니는 허리 디스크가 생기셔서 더 이상 신우의 아들을 돌보실 수가 없었습니다. 신우는 그때부터 신랑한테 불쌍한 척을 했다가 제가 친정해드리는 90만 원을 왜 아직까지 주냐며 꼬투리를 잡았다가 난리를 피웠습니다. 신랑은 신우가 위암에 걸려서 병원에 태워주고 하다 보니 신우 말을 더 잘 듣게 됐어요. 아마 오랜 시간 붙어 있다 보니 신우가 한 말이 다 맞는 말처럼 느껴졌나 봅니다. 하루는 저에게 한 달에 90만 원은 너무 많은 게 아니냐며 50만 원으로 줄이자고 하는 겁니다. 애들이 이제 좀 커서 어머니도 편하실 텐데 90만 원 솔직히 너무 부담돼. 우리도 노후 준비해야 되고 50만 원으로 줄이자. 그래서 제가 아이가 커서 밥을 혼자 만들어 먹어? 혼자 걸어서 모든 걸 다 해? 우리 애들이 중학생이니? 고작 8살, 5살이야. 그런데 혼자서 뭘 다 한다고 말하는 건데 신우가 그렇게 하라고 시켰니? 여기서 누나 얘기가 왜 나오는데? 너야말로 누나를 그렇게 싫어하니 내가 마음 편하게 누나를 볼 수가 없어. 당신도 당신 언니나 동생이었으면 이렇게까지 내치지 않았겠지. 누나 소리에 눈부터 치켜뜨는 남편을 보자 너무 열이 받아서 당신 누나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누나가 잘했어 봐. 말끝마다 내 동생 시집살이가 아니라 신우살이를 시킨 분이야. 거기에 친정부모님 용돈 주는 거 가지고도 지금 시비 걸면서 참견하잖아. 내가 번 돈으로 드리는 거야. 당신이 어디 가서 90만 원의 아이들 봐주는 사람 구해봐. 저희 부부는 사실 신우 때문에 정말 많이 싸웠습니다. 신혼 초에도 간섭을 하는 신우 때문에 여행 갈 때도 신우 허락을 받아야 갈 수 있을 정도였고, 제가 그동안 누르고 눌러서 간신히 얌전하게 만들어놨는데 저렇게 암 걸렸다고 한순간에 상황이 뒤집히니 저도 돌겠더라고요. 비꼬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신우가 멀쩡하게 빨리 낫기만을 바랄 정도였죠. 신우는 이번 기회에 완전히 저를 누를 생각인지 동생에게 대체 뭐라고 하며 다녔길래 신랑은 저희 친정엄마한테 드리는 돈은 아까워하면서 신우 아이는 걱정하는 겁니다. 신우가 불쌍하고 본인 엄마는 아파서 아이를 못 보는데 어떡하냐며 말끝마다 걱정을 하는 모습을 보니 어이가 없었어요. 우리 아이도 걱정 안 하는 사람이 신우 아이만 걱정하니 정말 정이 떨어지더라고요. 저희 아들이 열이 나서 아파서 입원해도 하루도 병실에서 잔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본인의 아이에게 잘 챙기지 못하면서 누나만을 챙기니 솔직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도 신우랑 저랑 서로 그간 쌓인 앙금이 만리장성이라고 해도 서로 간에 넘지 말아야 할 선이라는 게 분명한데 이번에 그걸 본인 동생 시켜서 넘더라고요. 친정엄마가 다급하게 전화하시던 날 저도 결국 눈이 돌아가 버렸어요. 엄마, 무슨 일이야? 왜? 애가 아파? 무슨 일인데? 그러자 엄마는 있잖아, 화내지 말고 들어. 이서방이 아이를 한 명 데리고 왔어. 누나 아이인데 아이가 방학인데 갈 곳이 없다고 나보고 우리 아들이랑 같이 봐달라고 데리고 왔어. 이거 무슨 일이니? 너랑 이야기된 부분이야? 나는 몰랐는데. 엄마도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았어요. 물론 저는 거기에 수천 배는 더 화가 났죠. 뭐라고? 지금 신우애를
우리 친정에 데리고 온 거야? 정말 미치겠다. 엄마 죄송해요. 내가 지금 바로 갈게요. 가만히 계세요. 엄마 뭐라 하지 마세요. 내 싸움이야. 나도 유서 쓰고 덤벼야겠네. 솔직히 처음에는 위암에 걸린 신우가 안 됐고 도와줄 생각도 있었지만 평소에 저희 친정에 돈 주는 것부터 친정에 자주 가는 것까지 간섭하는 신우를 생각하면 정말 정이 떨어져서 아무것도 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신우는 병원에 갈 때도 신랑을 불러서 같이 가려고 하더라고요. 신우가 남편도 없는 사람이면 이해할 수 있는데 본인 남편을 월차 쓰기 그렇다고 저희 남편 보고 반차 쓰고 같이 가자고 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당연한 듯 반차를 쓰고 신우 병원을 일일이 따라가는 신랑도 이해가 가지 않았고요. 부모님도 아니고 신우인데 이렇게 하니 제가 어떻게 이해하겠나요? 나가려고 준비하는데 남편이 막 퇴근해서 들어오더라고요. 보자마자 소리를 지르며 남편에게 한 소리 했죠. 이제는 암이고 뭐고 제가 이해할 상황을 넘어섰기에 저도 그때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신우가 내 친정집을 흉보다 못해 이제 직접 건드렸잖아요. 제가 예민한 게 아니죠 이건.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 엄마가 봉사자야? 당신이 뭔데 우리 엄마한테 남의 핏줄을 맡겨? 우리 엄마가 만만해? 아님 내가 만만해? 나랑 상의도 없이 어떻게 자기 맘대로 맡겨? 아이 그럼 어떡하냐. 누나가 오는데 방학 2달간만 맡아주시면 안 돼? 우리 엄마 지금 디스크 때문에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거 잘 알잖아. 당신도 애 키우는 엄마잖아. 난 분명히 싫다고 했어. 그리고 난 우리 엄마한테 우리 아들 맡기는 것도 죄스러운데 우리가 왜 신우 아이까지 신경 써야 돼? 나 우리 엄마 90만 원 주는 걸로 얼마나 사람 면전에서 친정 욕한 사람 아이 맡기기 싫으니까 내일 또 데리고 오면 내가 쫓아낼 거야. 그러자 남편은 당신이 한 번만 봐줘. 남도 아니고 내 누나야. 그럼 누나 애를 누가 보는데? 당신도 정말 너무한다. 신랑은 저에게 화를 내더니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신우 애들은 제가 데려다가 시댁에 놓고 와버렸고요. 나중에 남편이 저에게 문자로 한다는 소리가 10만 원을 더 드려서 100만 원을 드리자. 그러면 어머니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미취학 아동 2명 등 학생 1명, 총 3명의 아이를 돌보는 게 쉬운 일인가요? 본인 엄마인 시어머니도 못 보신다고 포기하셨는데 왜 우리 엄마가 고작 10만 원에 신우 애까지 봐야 되나요? 그리고 며칠 뒤 퇴근하고 집에 오니 저희 집에 신우가 와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저한테 말도 안 하고 신우를 집으로 데려온 것도 화가 났습니다. 신우는 저한테 갑자기 불쌍한 척을 하면서 눈물을 보이면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아들 방학인데 한 달만 맡아주면 안 될까? 내가 병가를 오래 내서 지금 월차를 더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그렇다고 허리 디스크로 서 있는 것도 힘들어하는 엄마한테 맡길 수도 없잖아. 그래 여보, 누나 정말 맡길 곳이 없어서 그래. 한 달만 장모님한테 부탁드리자. 아니 그리고 한 달 잘하시면 앞으로 돈 조금 더 드리고 같이 봐달라고 하죠. 저는 아무 말도 없이 물끄러미 남편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저를 보며 씩 웃더라고요. 정신이 아예 빠져버린 것 같아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당신 미쳤어? 애 하나 보는 것도 힘들어서 못 본다고 하신 시어머니도 계신데 우리 엄마한테 3명의 아이를 봐달라고 부탁한다고? 당신 우리 엄마가 시어머니보다 5살 많으셔. 그것도 몰라? 우리 엄마 내일 모레면 70이야. 그런데 지금 애 셋을 맡긴다는 말이 나와? 그러자 옆에 있던 신우가 몸을 비비꼬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럼 어떡해. 애 키우는 입장에서 지금 내가 얼마나 곤란한 상황인지 알잖아. 가족인데 이런 것도 못 도와줘? 당장 다음 주부터 방학인데 나 몸도 안 좋은데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는데. 아이 누나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누나 오늘은 이만 가. 내가 택시 불러줄게.
그렇게 신우는 불쌍한 척 아픈 척하면서 본인 집으로 갔습니다. 신랑은 제가 찬성해 주길 바랬지만 저는 절대 안 된다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신우 상황이 그러면 돈을 주고 사람을 쓰면 되는 문제잖아요. 맞벌이를 왜 하는데요? 돈 벌라고 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맞벌이 부부들 다들 도우미분 도움받아서 키우는 집 많습니다. 좋은 도우미분들도 많으시고 일주일 안에 구하려고 하면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부터 시어머니는 못 본다고 하셨고 이제야 급한 척 부탁하는데 정말 웃겼습니다. 고작 10만 원 더 얹혀주면서 본인 아이를 맡기려고 하다니요. 요즘 등하원 도우미분 오시는 것도 60만 원이 넘습니다. 거기에 간식까지 챙겨주고 학원까지 보내주면 더 추가됩니다. 그런데 10만 원 더 주면서 생색을 내는 남편도 웃기고 신랑을 꼬드겨 저희 집에 맡기려는 신우의 계략도 얄미웠습니다. 평소 사이가 좋았다면 글쎄요.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저도 맞벌이다 보면 친정엄마 도움 없었음 정말 힘들었겠다 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희 결혼 때부터 시시건건 시비를 걸고 특히나 저희 부모님께 아이를 맡기면서 들인 돈을 가지고 얼마나 비난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자기가 필요하니까 맡긴다고 하는 게 기가 찼습니다. 그렇게 이틀이 지났어요. 이틀 동안 저는 신랑이랑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신랑 얼굴만 보면 화가 났거든요. 신랑 또한 저랑 한마디도 하지 않더라고요. 본인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는 식으로 굴었습니다. 저희 신랑은 이번에도 제 믿음을 배신하고 신우 편을 들었습니다. 신랑은 저랑 상의도 없이 저희 친정집에 가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신랑은 저 몰래 저희 집에 찾아가서 신우 아이가 방학기간이 2달인데 갈 곳이 없다고 저희 둘째랑 나이가 같으니 친구처럼 봐주시면 된다고 부탁드린다고 말이죠. 저희 엄마는 난처해하셨어요. 말이 좋아 신우 아이지. 그리고 신우 성격이 얼마나 따지는 거 좋아하고 까탈스러운지 알고 있는 저희 엄마는 혹시나 아이 데리고 있다가 다치거나 일이 생길까봐 곤란해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제가 남편에게 그랬죠. 당신 당장 우리 엄마한테 가서 없던 일로 만들어. 왜 우리 엄마를 괴롭히는데 우리 애들 맡아주시는 것만으로도 정말 죄송스러운데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얼마나 잘했다고. 당신 누나 애까지 맡겨. 당신도 애 엄마잖아. 우리 누나가 이해가 안 가? 조금 배려해주면 안 돼? 누나 위암 수술하고 다시 복직하는 것도 힘든데 이런 일까지 누나가 신경 써야겠어? 그럼 당신 신우랑 인연 끊을 거 아님 나랑 이혼해. 나는 당신 누나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 왜 우리 부부가 늘 당신 누나 때문에 싸워야 되는데. 우리 부부 일에 간섭하는 것도 그리고 우리 친정을 얼마나 무시하면 고작 10만 원에 우리 친정이 어디라고 맡겨. 당신 지금 나랑 이혼하자는 거야? 고작 이런 일로? 그래 하자. 나도 정말 누나 이야기 나올 때마다 돌변하는 당신 보면 피곤해. 나도 당신 때문에 힘들어. 그렇게 이혼 이야기를 하고 너무 열이 받아서 주차장으로 나왔는데 저희 차에 신우 아이 짐이 한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정말 끝까지 자기 뜻대로 하려는 신우 행동을 보니 화가 났어요. 저는 저희 차에서 신우 아이 짐을 다 던져버렸습니다. 정말 보기도 싫었어요. 신랑은 왜 던지냐며 화를 내더라고요. 저보고 이기적이라고 화를 내면서 언성을 높였습니다. 대체 누가 이기적인 걸까요? 자기 가족을 내버려두고 신우만 챙기는 신랑이야말로 끝까지 이기적이었습니다. 거기에 저희 친정엄마한테 찾아가서 그런 부탁을 한다는 게 부부 사이의 선을 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신랑이 이런 행동을 하기까지 다 신우의 말 때문이겠죠. 저는 더 이상 신랑이랑 가족이란 관계로 엮이고 싶지 않았고 앞으로도 신랑은 신우의 말에 무조건 예스맨을 할 건데 그런 모습 더는 보기 싫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아파도 신우 먼저 챙기는 모습에 아빠로서도 빵점이라 생각했어요. 아빠로서도 자기 역할 못하고
남편으로서도 자기 역할 못하는 사람이랑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어요. 아무리 자기 누나가 소중해도 아내보다 자식보다 소중할까요? 신랑은 이때까지 자신이 무엇을 잘 모르는지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렇게 신랑이랑 이혼을 했습니다. 처음에 시어머니도 찾아와서 우리 아들이 미쳤나 보다. 어떻게 친정 가서 그런 말을 할 줄 몰랐다며 한 번만 이해해달라고 했습니다. 아유 며느라, 우리 아들이 누나가 아파서 잠시 정신을 못 차렸나 봐. 결코 자기 가정을 버릴 사람이 아닌데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이혼은 안 하면 안 되겠니? 다 우리 아들이 잘못한 거 아는데 한 번만 다시 생각해보자. 응? 시어머니는 저희 부부가 이혼하는 걸 정말 가슴 아파하셨어요. 솔직히 어머니도 신우에게 할 말 다 못하고 사신다며 신우 성격이 너무 강해서 그런 거니 이해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신랑의 돈 없는 행동에 부부로서 같이 살 자신이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이 사단을 만든 신우는 저에게 와서는 이혼하면 너만 손해지. 이혼녀 타이틀 달고 잘 살아봐라. 정말 끝까지 이기적이다. 이래서 내가 결혼을 반대했는데 에휴, 내 동생이 아깝다. 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강하게 이혼하자고 화를 내는 신랑도 도장을 찍고 구청에 제출할 때는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더라고요. 근데 전 신랑을 받아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는 신랑처럼 신우에게 호구처럼 당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신랑도 이제야 신우의 이런 이중적인 모습에 신랑은 정신을 차리고 저에게 빌고 사정했어요. 내가 미안해. 우리 가족이 제일 소중한 건데 소중한 거 잃어버리고 나니 내가 얼마나 잘못한 건지 알 것 같아. 미안해. 다시는 당신한테 아이들에게 그러지 않을게. 가정을 최우선으로 할게. 잘못했어. 용서해줘. 그래서 제가 아니야. 당신은 그렇게 좋아하는 신우랑 같이 평생 잘 살아. 그런데 신우는 우리 이혼하니까 시댁에 안 온다며 내가 평생 자기 애까지 봐줄 거라 생각했나 봐. 당신이랑 이혼하니 나는 오히려 마음 편해. 당신 평생 후회하면서 살아. 다신 보지 말자. 그래도 이혼을 되돌리진 않았죠. 그렇게 집 정리하고 나온 뒤 저는 친정 근처로 집을 하나 얻어서 거기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고요.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나? 갑자기 뜬금없이 예전 시어머니께 전화가 오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일단 받아봤는데 받자마자 제 앞에서 신우에 대한 험담을 그렇게나 늘어놓으시더라고요. 에휴, 아주 딸년 하나 잘못 낳아서 우리 집이 통째로 다 구렁텅이에 빠져버렸다. 아무리 내 배에서 나왔다지만 어째 저런 게 튀어나왔나 모르겠어. 아니 연락이 안 돼. 지 동생 이혼하고 호래비 돼서 집도 못 구하고 원룸 사는데 누나가 됐으면 옆에서 돕고 그래야지. 어떻게 그렇게 한순간에 입 싹 닫고 아주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끊고 지내더라고. 너희들 이혼하고 나도 우리 딸 만난 적이 없어. 연락도 안 되고 나는 허리 때문에 아이 못 봐주고 동생도 이혼해서 혼자 지내니 짐덩이라 생각했나 본데 내가 오죽 답답했으면 너한테 다 연락을 해봤다. 우리 아들 좀 용서해줘라. 지금 혼자 저리 골방에서 지내고 있다. 그리고는 한참 동안 신우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세상 그런 악독한 사람이 있나 싶더라고요. 혹시 몰라서 제가 한 소리 하려고 전화해봤거든요. 근데 신우 번호로 전화를 걸자 없는 번호라고 떡하니 뜨더라고요. 어찌나 소름 돋고 무섭든지 전 남편도 충격이 많이 큰 것 같긴 했어요.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신우가 이상하고 문제가 있다는 건 저는 결혼 전부터 알았고 그래도 남편이 중심 잘 잡고 저와 뜻이 같았기에 결혼을 했던 거였거든요. 사실 이혼도 신우 때문에 한 게 아닙니다. 남편이 중간에서 중심을 잃어버렸으니 한 거고요. 신우처럼 떽떽거리고 염치 없고 이기적인 사람은 제가 다니는 직장에도 쌓였어요. 후회를 하니 어쩌니 해도 마음 정리는 끝났고
더는 받아줄 생각도 없네요. 알아서 잘 살겠죠. 저도 제 앞가림하며 지내려고요. 다른 분들은 결혼하는 상대 집안에 뭔가 특이한 게 설쳐된다면 꼭 다시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언제든 일이 또 터지기 마련이더라고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